시작해볼까요? 네, 저희 드러머분이 혼자 오셔가지고 네. 살짝 이제 신적 부담감이 있으시대요. 제가 사전 인터뷰를 살짝 했는데 조금 위축되어 있으신 편이라고 하니까 부드럽게 김영균님이시구나. 예, 영균님이십니다. 네. 혹시 혹평하신 적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오, 기억하시나요? 기억은 사실 잘 안 나는. 그래요? 되게 의글적인 수사에 능하신 분. 기억이 잘 안 나면 우울증 안 걸리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혹평을 쓴 이유. 그 곡이 좀 저는 좀 와닿지 않아서 그렇죠. 네. 네. 다른 곡들 들어보니까 네,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다른 곡들이 더 좋았어요. 그 복숭아를 제가 되게 혹평했을 거예요. 네, 나중에 그랬는데 찾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찾아보셔보세요. 그쵸, 뭐. 어차피 저희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복숭아 말고 다른 곡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숭아보다 다른 곡들이 더 좋아서 잘하는 스타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따가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왜 또 우리를 떨어뜨리게 했냐는 그 비난을 받았던 그 다른 아티스트들 분들보다는 경력이 조금 이제 있으신 편이잖아요. 그리고 뭐 음반 발매나 뭐 활동이나 이런 것도 앞선 팀들이 거의 뭐 1년 차, 네. 2년 차 이 정도 된 팀들이었어서 저는 조금 고민의 방향성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는 저희가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는 분들의 어떤 좀 디벨롭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것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 팁씨가 지금 몇 년 차인가요? 지금 3명이서 한 지는 이제 3년 차. 그리고 영균님이 음악을 하신 지는 10년 차. 네, 아직 활동하는 걸로 따지면 그거보다는 적은 편이죠. 약간 뭐 3, 4년 차라고 치고 지금에서의 팀에서의 가장 뭐 이렇게 고민되는 점이나 혹은 오늘 제일 뭔가 물어보고 싶거나 궁금했던 점 같은 게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베이스 멤버가 없는 게 저희 팀의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이에요. 리듬 악기로서의 부담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멤버가 나가고 나서 새로 구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안 구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공연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왜 베이스를 세션에 안 썼냐, 왜 베이스 멤버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확실히 무대를 봤을 때는 있는 편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무대 외적으로는 저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다고. 뭐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 저도 이제 라이브 되게 좋아하고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사실 곡이 좋고 라이브를 잘하면 밴드 구성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 장르의 음악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4인조 밴드에 대한 그 익숙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라이브에 3명으로 자신이 있다, 빈 거를 느끼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자신감과 실제로 그 역량 발휘가 된다면 저는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라이브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베이스나 드럼 같은 이런 리듬이 좀 살리는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주하는 게 라이브에서는 좀 힘이 들긴 해요. 확실히 그 쿵쿵쿵 울리는 네. 그게 주는 이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밴드들 간의 유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파트너십, 뭐 관계 이런 것도 음악이나 라이브력에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3분이 완벽한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정말 급할 때는 세션 정도 쓰셔도 되니까 네. 그래도 저는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좀 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런 질문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순간까지 잘 활동을 이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루키에서 수상한 팀들이랑 저희 팁시랑 아 힘들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 저희한테는 어떤 게 없어서 떨어졌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되게 팁시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음악이에요. 되게 청량하고 이제 청춘을 그리는 락 사운드 같은 거잖아요. 멜로디도 되게 선명하고. 저는 그리고 꾸준히 그런 음악들을 늘 좋아해왔습니다. 뭐 페퍼톤즈 같은 그룹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성은 좀 다르지만 약간 그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계열의 음악을 하는 팀들을 늘 좋아했는데 그 계열 팀들이 이런 경연에서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심사위원들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경력이 좀 오래된 뮤지션이거나 음악평론가, 뭐 기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약간 유니크한 음악을 좋아해요. 뭐 좀 기존과 다르거나 혹은 완전히 요즘 트렌드에 잘 버무려진 세련된 음악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 정말 확실히 가지고 있는 팀들을 좀 주목을 할 때가 많은데 팁시 음악 같은 경우가 홀대받을 가능성이 많은 음악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경연,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경연에서는 근데 다른 팀들이 뭔가 그런 센 걸 보여주면 약간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경연에서 좀 유리한 거니까 그런 팀들이. 그래서 사실 그게 뭐 단점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단계에서 뭐랄까 힘을 줘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청춘 마이크 떨어지셨더라고요. 네. 지원 신청서를 쓰시게 되면 심사위원들은 지원 신청서 서류를 보고 그리고 지원 신청서에 별첨한 파일이나 음원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째는 이 서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요 활동 경험에 다양한 곳에서 버스킹 공연과 밴드 공연을 하고 있으며 라고 하면 언제 뭘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모호한 표현은 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때로는 어쿠스틱한 사운드, 때로는 펑키한 사운드를 연주하면 이 두 가지를 팁시라는 저희만의 색을 입혀요. 그래서 저희만의 색이라고 하는 게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분들이 팁시 음악을 알고 있거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항상 심사할 때 대구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대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팁시만의 색이라고 하면 뭐지? 그 활동을 했다는데 어디서 뭘 했다는 거지? 이걸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구체적인 표현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연 내용을 봐도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즐겁게라고 했는데 어떻게 즐겁게라고 하는지 선곡이라든지 멘트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적혀 있거든요. 제목들만 적혀 있어요. 30분의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무슨 곡을 하겠다는 거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팁시 같은 경우는 곡이 한 20곡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한 5곡을 계속 되풀이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커버곡을 한다면 커버곡을 어떤 커버곡을 어떻게 섞어서 하겠다는 거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이런 좋은 말을 쓰거든요. 관객들과 즐겁게, 희망, 뭐 이런 말 쓰는데 중요한 건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상적인 관념어가 아니라 그 관념어를 어떤 식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멘트든 선곡이든 뭐 하다못해 우리가 무대 의상을 하다못해 뭐 맞춰서 입고 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고민의 흔적을 단어 하나로라도 보여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뮤지션의 역할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로서 혹은 연출가로서 내 공연을 어떤 식으로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다른 고민을 하면서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 뮤지션들이 하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죠. 그 고민을 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강점이 있어요. 팁시는 음악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서를 조금만 더 잘 쓰시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션 글쓰기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소개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한 서정민감님 같은 분들이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뮤지션이 써야 될 게 요즘엔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SNS에 포스팅하기 그리고 이런 지원서 같은 데 글쓰기 또 자기 앨범을
설명하기 같은 것들이 사실 뮤지션들이 난 말로 설명 못해서 음악으로 해요 같은 거는 조금 10년 전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무엇으로든 다 자신들처럼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시점인데 거기에 저는 지원서도 꽤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지원서에 되게 길고 막 거창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청춘 마이크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원서 써신 거 보면 대구음악씬의 교류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기획에 그 조금 더 활발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들만 있으면 사실은 이게 무슨 교류의 확장이 있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팀 소개 같은 것에도 저희가 무슨 뭐 논술을 쓰시라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한 3-4항목 정도만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각자의 위치에서 음악적 교류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교류가 있었고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랄지 어떤 사람이 들어도 좋아할 만한 음악이라는 것을 자기들만의 캐치프레이즈로 조금 신선하게 바꾸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페퍼톤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이분들이 뭐 현대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뉴테라피 인조?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음악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한 어레인징만 들어가면 의외로 레벨업하거나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탄탄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저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서류에서 뭘 원하는지, 지원 기관에서 뭘 원하는지를 캐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컨셉을 짜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썼을까 한번 상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이 예를 들면 뭐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위로를 얘기했을 때 그럼 나도 그냥 위로, 희망이면 써놓으면 별별 얘기 없어지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가르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약간 튼다든가 남들이 안 하는 걸 재현한다든가 그런 상상을 안 하고 서류를 쓰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 연출을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페이퍼에서도 자기 연출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음악도 물론 막 이렇게 좋아하는 밴드나 팀들 음악 들으면서 영향을 받잖아요. 물론 하지만 음악은 오리지널리티가 가장 중요하니까 참고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취향이 녹아들어서 음악으로 오리지널하게 나오는 부분일 텐데 홍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들 되게 궁금해하세요. 뭐 대중에게 알려지고 뭐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약간 잘하는 팀들을 서칭을 하셔서 따라해보세요. 홍보는 밴드 개성의 영역은 딱히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방식이니까 자기 홍보를 잘하는 팀들은 어떤 팀들이 있나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은 자기 거 해야죠. 자기를 알리는 방식이나 활동 방식은 얼마든지 잘하는 팀한테 힌트를 얻어서 자기들 걸로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팀들 뭐 SNS 어떻게 하나? 좀 가서 보고 얘네들 1년 동안 어떤 공연들 해왔나? 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명 늘었나? 뭐 이런 거를 참고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정규 음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반을 어쨌든 너무 늦지 않게 내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만나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이제 소셜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벤치마킹 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지역으로 확장에 대한 고민을 그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에서도 만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구 밖에서도 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뭐 부산인 창작소에 계신 분들이든 이런 분들 뭐 경주에 창작소에 있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우리 편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때 뭐 기획자든 평론가든 홍보를 할 때 예를 들면 업계를 제일 먼저 공략한다. 그 다음에는 음악 마니아들을 공략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동시에 공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한 그 플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미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경험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팀에서도 그런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막연한 제 생각으로는 한 2년 안에 입히는
1년 안 EP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고 EP 내지는 정규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밖에 사람들, 밖에 기관들 만나는 것들이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소셜미디어에 대한 어떤 더 많은 고민들 그런 것들이 동시에 그래서 벽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멤버들이. 그래서 음악적으로 할 일, 뭐 네트워크를 위해서 할 일,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야별로 해서 그 팀에 막연하지만 마스터 플랜을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다 갑자기 싸워가지고 멤버가 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머리가 복잡해지시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요즘에 뮤지션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음악 외에도 뮤지션들이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예전처럼 좋은 음악 우리가 꾸준히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이런 세상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음악만 하는 것도 힘든데 SNS 하라고 하고 이 지원서 이렇게 써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어려운 건 알지만 그걸 생각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음악 외에도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뭐 지원금 받고 이런 것도 기회가 늘어난 거잖아요. 의외로 또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적성이어서 잘 발휘가 되는 경우들도 꽤 봐서 네. 한번 이것저것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의 공통된 의견이 저희가 되게 취향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같은 걸 좋다고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약간 둘 다 음악이 괜찮다. 우선 음악은 베이스가 잡혀져 있다는 게 저희 오늘 얘기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팁시에 대해서는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시는 거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올해 제가 느끼기에는 지원하신 곳들이 경쟁이 치열한 곳들이었습니다. 제가 팁시 이름을 본 그 각종 경연들만 해도 정말 전국에서 그냥 너무 유명한 팀들이 전부 지원을 하는 지원들이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본 베이스는 잘 잡혀져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자신감 있게 좀 더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팁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기본기를 갖췄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필요한 레벨이고 아마추어 프로는 글쎄요. 전업과 비전업으로 나누기도 요즘에는 어렵고 그죠. 프로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근데 프로여도 돈을 충분히 못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얼마만큼 치열하게 음악을 하는지와 그리고 삶 속에서 얼마나 음악에 대한 그 비중이 높은지가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는 딴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모든 에너지와 고민이 깔때기처럼 음악으로 더 몰리는 게 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업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음악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네. 레퍼런스를 잡자니까 거기 따라갈 것 같고 안 잡자니까 이제 노래는 나오는데 그 이후에 믹싱을 한다거나 편곡을 한다거나 할 때 너무 어려워져서 네. 저희 곡이랑 저희랑 좀 비슷한 느낌. 지금 이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구체적이면 넬릴 수도 있고 델리스파일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이제 그 모던하면서 어떤 청량한 느낌이 있는 모던록 밴드일 수도 있는데 멤버들이 고민하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을 레퍼런스를 잘못 삼으면 아류가 되기 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제가 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의 그냥 뭐 짧은 생각,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인데 왜냐면 다른 음악과 되게 닮아지기 쉬운 음악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검정치마 스타일이거나 이런 팀들이 꽤 있거든요. 자우림 스타일이거나. 근데 들으면 알아요. 근데 그런 팀은
뭐 쉽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딱히 뭐 이렇게 일관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앨범 낼 때마다 좀 달라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경우로 허클베이킹 같은 경우도 앨범 낼 때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통일돼 있기를 바라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기 다른 게 충돌하는 것이 tipsy의 색깔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막뭐 밴드 구성이나 음악이 전혀 비슷한 건 아닌데 제 머릿속 안에 이제 인디씬 안에서의 어떤 청춘 계보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제 tipsy 음악을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저도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닌데 제가 아까 페퍼톤즈가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냥 그런 그 청춘을 그리는 팀들 특유의 에너지가 있었고 그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에너지, 색깔 같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집중해서 추구하는 것에 고민을 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계보에서 tipsy라는 이름을 넣으려면 tipsy만의 것이 있어야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냥 언젠가 이 시간에 흡수되어 버리겠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tipsy만의 사운드를 뽑아내는 것에 좀 더 집중하셔도 괜찮은 음악이고 괜찮은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